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앞에서 원하는 만큼 단단하게 유지하지 못해 실망했던 경험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속에서 지내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안내해왔던 제가 일명 자연 비아그라라고 부르는 토마토 요법을 단 일주일만 꾸준히 따라한다면 여러분도 다시 20대 시절의 활력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클리닉에서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며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남성이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신감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광고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수백만 원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지만 대부분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하루에 10알 가까운 영양제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누가 그런 조언을 했는지 되물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영양제도 과하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쏙쓰림까지 겪으며 돈만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약초가 아닙니다. 바로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재료, 토마토와 계피를 활용한 자연스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혹시 믿기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단 10분만 제 설명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비법은 여러분을 밤마다 반복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점점 약해지고 있는 남성 에너지를 다시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에 공감되거나 밤마다 반복되는 불편함이 두렵다고 느껴진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표현이 자신감과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남성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설정은 조정하겠지만 그가 겪은 과정과 다시 활력을 되찾은 내용은 사실입니다. 현재 60세인 김철민 씨는 한때 체력의 상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장거리 마라톤을 10번 넘게 완주할 정도였고 강한 다리와 지구력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하겠다는 오랜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그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지친 얼굴과 멍한 표정으로 예전의 활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에는 거의 자지 못하고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낮에 기운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자전거는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저를 산에 데려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함께 가자고 해도 피곤하다며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저는 병이 더 나빠질까 걱정되어 억지로 병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김철민 씨는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께 잠시 자리를 부탁드리고 그와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치 긴 마라톤을 끝낸 듯 무거운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이제는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밤마다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에 힘이 없습니다. 제 아내 생명력이 모두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면 자신감이 사라져 오히려 피하고 싶습니다. 평생 강하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병든 노인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불쌍합니다. 얼마 전 생일에 아내가 예쁜 속옷을 선물했는데 기쁘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나를 아직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나 싶었고 그만 감정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실망한 얼굴을 보고 난 뒤 죄책감 때문에 밤새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립선에 좋다는 보조제부터 비싼 건강기능식품까지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이런 피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더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김철민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소해 보이는 이 증상은 조금씩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부부 관계를 흔들며 결국 삶에 대한 의욕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그의 지친 눈빛 속 깊이 숨어있는 실망감과 막막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효과가 없었던 것이지요. 제 앞에는 전립선 관련 약들이 가득 담긴 봉지가 놓여 있었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까지 드신 약들은 말라버린 논에 물 한 바가지만 부은 것과 같습니다. 잠시 촉촉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건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세 다시 마르게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바가지의 물이 아니라 계속 샘솟는 근본적인 수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김 씨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지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선생님 댁에 부엌에 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눈에는 놀람과 의문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약도 소용없었는데 부엌에 있는 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저는 자연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금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몸속에 다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들어줄 2가지 재료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말을 하며 저는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위에는 단 2 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토마토, 계피.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3주만 꾸준히 따라 해보십시오. 만약 3주 후에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제 판단이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면 아침뿐 아니라 선생님의 전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피의 조합에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흔한 2가지 재료가 값비싼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곧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먼저 남성의 몸에서 특히 중요한 2가지 시스템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립선, 그리고 혈액, 이 2가지입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전립선 작은 요새와 같은 기관 남성의 방광 아래에는 호두 크기의 작은 기관, 전립선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중요한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전립선을 관통하는 길, 즉 요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도는 마치 전립선 내부를 통과하는 터널과 같습니다. 젊을 때의 전립선은 튼튼하면서도 유연해 터널이 넓고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남성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전립선은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벽은 두꺼워지고 터널은 좁아지고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4차선 도로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드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차들이 막히듯
소변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어렵고 힘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잔뇨감이 남고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혈액 남성 활력을 결정하는 강물. 다음은 혈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활력과 발기 기능은 결국 혈액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성기 쪽으로 얼마나 강하게 혈류가 몰리는지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은 더 끈적해져 흐름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가뭄에 말라버린 강물처럼 힘이 없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혈류로는 남성의 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오렌지색 작은 다이아몬드, 김철민 씨의 근본원인 김철민 씨의 문제도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립선은 염증과 노화로 부어오르며 요도를 압박하고 몸속의 혈류는 점점 힘을 잃고 정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전립선 약만 먹는다는 것은 좁아진 문을 잠시 넓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강력한 혈류를 다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보셨듯이 야뇨와 활력 저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증상이 아닙니다. 전립선 건강과 혈액순환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함께 움직여야만 해결되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두 시스템을 다시 건강하게 돌릴 가장 강력한 연료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김철민 씨의 삶을 바꾸었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연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와 계피,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우선 토마토는 부어오른 전립선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든든한 수호자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인 라이코펜은 현재 알려진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성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항산화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노화로 인해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에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즉, 전립선이라는 요새를 단단하게 지켜 과도하게 붓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계피는 약해진 혈액순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예로부터 계피는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 흐름을 촉진하는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계피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말초 혈관을 넓혀 손끝과 발끝, 그리고 특히 성기 주변까지 혈액이 더 힘있게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마치 말라있던 강에 새로운 동력을 공급해 물이 다시 흐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남성 호르몬의 생성과 이동 역시 원활해지고 전반적인 신체 활력도 점차 되살아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토마토와 계피의 조합이 마법 같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전립선을 보호하는 수호자이고 다른 한쪽은 혈류를 힘차게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전립선은 더욱 견고해지고 혈액은 막힘없이 흐르며 여러 기능이 점차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1 더하기 1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10배, 20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학술회의에서 식품영양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진우 박사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박사님,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피의 신라말데히드가 함께 사용될 때 남성 호르몬 수용체 활성 능력이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4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영양학과 동양의 지혜가 완벽하게 만나는 사례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연 성분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토마토와 계피의 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두 재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확한 활용법, 즉 황금 섭취법과 꼭 기억해야 할 안전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두 재료를 확보했지만 아무렇게나 섭취한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토마토와 계피를 몸에 좋은 보약처럼 활용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안내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료 선택법입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잘 익어 붉은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햇볕을 충분히 받아 붉게 익었을 때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덜 익은 연두색 토마토는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계피는 시중의 계피 가루를 사용해도 되지만 향이 지나치게 약하지 않고 색이 또렷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은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활력 주스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흡수율이 높은 방법입니다. 잘 익은 빨간 토마토 1개를 깨끗이 씻어 반 티스푼의 계피가루, 그리고 반 컵의 물을 넣고 함께 갈아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이 한 잔의 주스가 밤새 쉬고 있던 전립선과 혈관을 깨워줍니다. 여기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믹서에 올리브유 1큰술을 넣어 갈아보십시오. 효과가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맛 역시 크게 부담되지 않고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녁에 마시는 따뜻한 보양차입니다. 특히 몸이 차가운 체질이거나 잠들기 전 속을 편안히 하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방식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토마토 주스 1컵을 작은 냄비에 붓고 여기에 반 티스푼의 계피 가루를 넣은 뒤 약한 불에서 살짝 데워줍니다. 이때 절대로 끓이지 말고 김이 약하게 오를 정도까지만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음료를 저녁 식사 직후 따뜻하게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계피의 온기가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아침 자연스러운 활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을 더욱 좋게 하고 싶다면 꿀을 소량 첨가해도 됩니다.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에너지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토마토와 계피가 유익한 재료라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칙.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당뇨약을 복용 중인 상태에서 계피를 추가하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며 식은땀, 손떨림,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치료 중이라면 의사에게 계피를 함께 섭취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으나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으며 심하면 뇌출혈 위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계피 가루를 과하게 섭취한 뒤 잇몸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부작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칙.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는 산 함량이 높고 계피 역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았던 분이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보양차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흡수도 원활합니다. 마지막 수칙.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항상 관찰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맞는 공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토마토와 계피를 섭취한 뒤 발진이나 불편감, 그 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토마토와 계피가 김철민 씨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야간 증상 완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삶의 균형을 되살렸고 소원해지던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섭취 방법을 안내한 지 약 3주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 당시의 초조하고 실망스러운 표정은 사라지고 마치 오랜 목표를 달성한 사람처럼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에 토마토와 계피가 무슨 도움을 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주째가 되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살짝 붉어진 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그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정말 오랜만에 제 몸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내 역시 미소를 지으며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코골이가 줄고 잠이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다시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창고에 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닦으며 다음 주에 함께 자전거를 타자고 말하더군요. 저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김철민 씨는 전립선 약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고 아내가 매일 아침 준비해주는 토마토 계피 주스 한 잔이 새로운 하루를 여는 소중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토마토와 계피의 조합을 추천하는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전립선과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수준을 넘어 마치 자연이 준 강력한 건강 자원처럼 여러 위험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첫째, 이 조합은 심장과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망의 대표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몸의 혈관을 흐르는 강에 비유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정리해 혈관 벽이 굳는 것을 막고 계피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 흐름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 뇌,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둘째, 당뇨병과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복부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계피는 자연산 인슐린이라 불릴 만큼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 췌장이 과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복용량을 줄인 사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셋째, 이 조합은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피의 폴리페놀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외부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 세포가 신속히 작동해 제거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매일 한 잔의 토마토 계피 주스는 시중의 고가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활력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전립선 기능 개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혈관과 심장, 면역 시스템 전반이 젊어지고 회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내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일찍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철민 씨와 같은 시기에 진료를 받았던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같은 방법을 안내했지만 그는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와 며칠 해봤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약을 다시 처방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시도해보시라고 권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철민 씨는 달랐습니다. 3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첫 주에는 저도 아무 변화가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3주는 꾸준히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아내가 매일 준비해주는 주스를 빠짐없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전에 포기했다면 이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막혀있던 흐름이 며칠 만에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약해진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씨앗을 뿌려도 내일 반드시 싹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3주,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을 보답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건강과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에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법을 알게 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넣었다면 그 에너지가 전신에 잘 전달되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육관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간단한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립선을 돕는 특별한 운동,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발끝 걷기, 즉 까치발 걷기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발끝으로 걸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초기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점은 뒤꿈치를 최대한 높게 들어 종아리, 엉덩이, 그리고 특히 항문괄약근에 힘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왜 큰 효과를 낼까요? 발끝으로 걸으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골반 주변 근육, 특히 전립선을 지지하는 골반저근이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는 마치 정지해 있던 펌프를 다시 가동시키는 것과 같아 하체와 골반으로 혈류가 힘있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매일 아침 신문을 가지러 가며 발끝 걷기를 실천한 한 환자는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일주일 만에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야간 배뇨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보면서 또는 물이 끓기까지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토마토와 계피로 좋은 연료를 공급하고 까치발 걷기로 몸의 엔진을 깨우면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힘있게 찾아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꼭 토마토를 갈아야 하나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되나요? 물론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주스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갈거나 익혔을 때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둘째, 아침 시간은 모두 바쁘기 때문에 주스로 마시는 것이 더 빠르고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피가루 대신 계피, 막대나 스틱을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향이 더 깊어져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계피 막대는 가루보다 천천히 우러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려면 약한 불에서 조금 더 오래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동안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답은 분명하게 안 됩니다. 실제로 토마토 계피 주스를 꾸준히 마셨지만 매일 술도 함께 마신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왜 아무 변화가 없냐고 물었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을 끄려고 물을 붓고 다른 쪽에서는 불길을 키우려고 기름을 붓고 계신 겁니다. 효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술은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주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교적 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마토와 계피로 몸에 최상의 연료를 공급하는 방법부터 까치발 걷기 운동으로 신체의 엔진을 활성화하는 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분명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단순하지만 정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고 체력과 활력도 되돌아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위치를 켜는 즉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세포 구석구석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몸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보답할 것입니다. 더 깊고 안정된 수면, 건강한 심장, 원활한 혈액 흐름, 그리고 활력 있는 일상이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저에게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